네, 오늘 저는 어떤 그 컨셉으로 했냐면, 지금 사실 메타 플립 차트는 다들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 잘 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플립 차트를 풀고 나서 분명히, 그 소비자들이나, 프로스펙터들한테 나오는 심화된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 저희가 기존의 플립 차트 이외에 추가적인 내용들을 한번 담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메타를 조금 더 제대로 뽀갤 수 있도록. 그래서 메타 Q&A, 어찌됐든 간에 답은 메타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피해갈 수 없이 메타를 구매를 하던, 메타로 사업을 하던, 그렇게 시작을 되게 되는 오늘의 발표 내용입니다. 이걸 다 듣고 나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마이크로 바이옴이 좋은 거는 알겠다. 근데 이 마이크로 바이옴이 내 몸의 우리가 말하는 질병들, 디스바이오시스를 해결해주는 원리가 궁금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유익균과 유해균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장 속에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다면 이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에는 유익균을 추가로 넣어줄 뿐만 아니라 유익균들이 잘 살 수 있는 먹이도 주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몸속에 내 몸속에 유익균이 메타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유익균 같은 경우에는 장의 기능을 높여서 음식물을 분해를 해주고, 그다음에 대사, 이게 바로 대사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유익균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소를 흡수를 하고 나면 이게 에너지원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유익균의 역할이에요. 근데 만약에 유익균이 부족하게 되면 내가 음식을 먹더라도 에너지원으로 잘 쓰이지 않고 그것들이 그냥 축적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더라도 너무 피곤하고 살만 찌고 그런 현상들이 바로 이 유익균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구강이나 다른 기타 외부 환경으로부터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는데 이 침투가 되었을 때 싸워주는 것도 바로 이 유익균이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면역력을 70% 책임지는 게 바로 장내 유익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그래서 꼭 프로바이오틱스가 저희 PCC 권해드리는 게 바로 이 면역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점막을 튼튼히 하는 것도 유익균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음식물이 분해돼서 좋은 영양소가 흡수되게 하는 것도 유익균의 역할. 그다음에 우리가 그 TR라인T랑 그런 걸 강조하게 되면 혈액이나 혈관 건강도 강조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유익균이 바로 맑은 혈액을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근데 이 유익균과 싸우는 유해균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 있던 게 중립균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익균과 유해균, 중립균 이 세 가지 균이 있는데 중립균은 되게 박쥐 같은 녀석이래요. 그래서 되기도 하고 유해균이 되기도 한대요. 누가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기 때문에 중립균의 역할보다는 많아야 된다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유해균이 많으면 이제 유해균의 힘이 약해지는데 보통 우리가 소화기 질환이라고 하는 설사, 변비, 과민성 대장염 있으신 분들 많죠. 저도 요즘엔 진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예전에 삼겹살 먹고 나면은 진짜 등골에 땀이 막 나고 다희님도 그러신가 봐요. 삼겹살 같은 기름진 음식 먹고 나면은 막 화장실 어디 있는지 위치 되게 중요하고 친구 넘어서 막 뛰어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유해균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만성피로, 염증 질환,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장 점막 조직을 이제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장누수가 발생을 하거나 그런 추가적인 질환들이 생겨서 면역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다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유익균과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렵죠? 유익균과 유해균 다 잘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TV 프로그램이나 어디서 보니까 그런 유익균이랑 유해균의 최적 비율이 있다고 하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메타는 그 최적 비율에 맞춰져 있는 제품이야? 혹시 여기에 대한 답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진희 사장님. 8대 2, 이 아닙니까? 그래서 유익균과 유해균 85대, 아까 8대 2 정도에 비슷하죠. 최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답은 땡이에요.
답은 땡. 유익균과 유해균의 최적의 비율은 없어요. 유해균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유해균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유익균이 그냥 많은 게 중요한 거예요. 최적의 비율은 없다는 거. 유익균이 많이 들어가야지 좋다는 거. 그래서 이런 오해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런 오해를 갖지 않고 무조건 무슨 소리냐, 유해균은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다, 유익균을 많이 넣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소비자분들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희 사장님은 이거 진짜 안 잃어버리겠네요. 제가 너무 경쾌하게 땡을 외쳤죠? 그래서 이 유익균과 유해균이 바로 우리 많이 본 차트잖아요.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을 결정하는 건데, 유해균 없이 그냥 유익균들이 다양한 종이 살면서 유익균들이 많이 있으면 바로 이 왼쪽처럼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좋은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유익균과 유해균이 점점 많아지면서 유익균도 잡아먹고 장점막도 그렇게 되게 되면은 메마른 생태계인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원리는 유익균과 유해균부터 이해를 하면서 그것들이 잘 어우러졌을 때 마이크로바이옴 그 생태계가 잘 연결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장 건강이 중요해라고, 사실 유산균이 아무리 유행하기도 하지만 장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시는 그러니까 중요성에 대해서 느끼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냥 과민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다들 그러시는 줄 알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진짜 그 식은땀 정말 그런 분들 많으니까. 근데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나 유산균의 아버지 메치니코프는 정말 되게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문장들이잖아요.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아니면 사람의 사망은 장에서 시작된다. 이 결국에 질병과 사망, 굉장히 무서운 것들이 장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장 건강을 잘 지켜줘야지 우리의 건강이나 장수, 그다음에 좀 더 활력 있는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 건강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디스바이오시스? 나도 디스바이오시스인가? 라고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왜 디스바이오시스가 되는지도 설명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잖아요. 디스바이오시스의 원인은 네 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서구화된 식단, 그다음에 항생제의 과다 남용, 그다음에 제왕절개, 스트레스. 이 서구화된 식단이 왜 그러냐면,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우리의 기존의 전통적인 한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시면 그게 자연적으로 섭취가 된다고 해요. 특히 우리 식품 중에 한식 같은 경우에 김치도 있고 발효식품이잖아요. 그다음에 된장, 간장, 고추장, 식초, 그런 것들이 다 발효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있는 원래의 프리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 한식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면서 서구화된 식단으로 바뀌면서 식이섬유의 섭취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서 유익균이 먹어야 될 그런 먹이들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균이 굶어 죽게 되는 거죠. 항생제 같은 경우에도 유익균을 죽이게 되고, 특히 제왕절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논란이 있었대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제왕절개와 자연분만의 아이들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은 아토피의 확률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인이 바로 디스바이오시스, 이 아이들은 제왕절개를 하면서 엄마의 산도에 따라 걸쳐져 있는 유산균을 흡수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분만을 한 아이들은 기존에 이제 엄마의 산도를 따라서 유산균 샤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자기의 셀프 면역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모유 수유를 하면서도 그렇게 유익균이 공급이 된대요. 근데 이 제왕절개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 무균 상태의 장으로 태어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유산균 샤워를 못하게 되니까 태어나자마자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이들보다 좀 더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제왕절개 아이들한테 제왕절개 유산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그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한 유산균 제품도 따로 있더라고요. 뭐 스트레스야말로 우리의 정신적인 면을 지배하니까 디스바이오시스의 원인이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또 저기 저명한 스탠포드의 의과대학 미생물학과 교수님 저스틴 소넨버그님의 얘기를 좀 빌려보면은 많은 데이터들, 의학 그런 데이터들이 과외사장님 되게 좋아하시는 우리 저스틴 오빠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람들이 가공식품, 항생제, 제왕절개 같이 점점 더 산업화된 삶을 살면서 편리해지긴 했더라도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장내 미생물이 엄청나게 훼손되었다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대요. 근데 이것들이 바로 어떤 거냐면 우리를 질병으로 내몰고 있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설탕, 그다음에 지방이 많은 서구화된 음식을 먹는다면 미생물들은 먹이가 없이 배가 고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유질이 적은 식단을 먹는다면 장내 미생물들을 굶기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미생물들은 당신을 먹기 시작한다는 거죠. 바로 디스바이오시스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고 계시죠? 제가 플립 차트랑 좀 더 다른 내용을 담아보려고 자료를 이것저것 찾아봐서 여러분들께 좀 더 심화된 내용을 전달드리고 싶었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이제 의심이 많은 우리 소비자분들, 메타를 먹으면 정말 도움이 돼?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너네는 맨날 다 좋다 그러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정덩어리 고객님들 계세요. 근데 어, 건강한 상태의 사람이 있고 디스바이오시스인 상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성이 유지가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건강한 상태의 사람들이 막 햄버거를 연일 먹은 거예요. 그러면은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 건강한 식단을 먹게 되면 다시 유턴을 한대요. 그러니까 내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는 거죠. 근데 디스바이오시스인 상태들은 막 열심히 운동도 하고 식이섬유도 그거를 해요. 그러다가 다시 식단이 무너지면 또 어떻게 된다? 다시 유턴을 해서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건강을 잃게 되면 건강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건강한 사람들은 조금만 노력을 해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심플하게 메타를 왜 먹어야 되는지 생각을 한다면 예방하는 게 좋아요? 비싼 돈 들여서 치료하는 게 좋아요? 예방이 좋죠. 치료하는 예방이요. 몇 천만 원씩 돈이 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한 달에 14만 4천 원으로 내가 이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면은 그럼 그게 조금의 노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크게 디스바이오시스로 가기도 어려워요, 사실. 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 항상성을 지키기 위해서 메타로 우리는 건강한 상태를 지켜주면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바로 저는 메타를 먹어야 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때요? 저는 좀 약간 여기서 소름 끼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플립 차트에 빠졌던 내용들이 뭐였냐면 안토시아닌에 관한 얘기였어요. 근데 EBP 브로드캐스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실 마이크로바이옴과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이 안토시아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마크 바틀렛이라는 그 연구 부사장은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함께 이 세 가지 빌베리, 블랙커런트, 블랙라이스의 세 가지의 조합이 장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까지 원활하게 하고 아마 7년 동안 연구 기간이 길어졌던 이유도 이 안토시아닌 블렌드의 최적의 조합을 그 블렌딩을 찾기 위함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소비자분들이 요즘에 정보에 굉장히 밝으세요. 나는 몸신이다라는 프로그램도 보시고 막 건강 뭐 그런 신문도 보시면서 들으시는 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 소비자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로니아 먹어 나 이러면 아로니아 그 주스도 먹고 아로니아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 그러면 나는 이걸로 안토시아닌 해결하면 되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어렵거든요. 저도 사실 완벽하게 숙지는 못했는데 우리가 뉴스 스팬이나 그런 것들이 우수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합성 비타민이 아니라 식물 영양소를 담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췌장에 있는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파이토케미컬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서도 우리 제품 중에 폴리페놀이라는 거 많이 들으셨죠? TRINT 성분 중에서도 폴리페놀이 함유된 성분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 폴리페놀을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은 플라보노이드라는 게 보일 거예요. 플라보노이드 찾으셨어요, 혹시?
보이시죠?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 플라보노이드라는 게 뭐냐면 항산화의 귀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항산화가 중요하다고는 하더라도 이 항산화를 가장 탁월하게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플라보노이드래요. 이게 플라보노이드가 바로 식물의 색을 결정하는데 이 플라보노이드 중에서도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안토시아닌이에요. 요 아래 보이시죠? 안토시아닌 여기 체크되어 있는 거. 그래서 식물 영양소 중에서도 쭈쭈쭈쭈 하위 개념으로 가다 보면 이 안토시아닌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 안토시아닌의 상위 개념인 플라보노이드는 정말 정말 항산화의 기족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항산화 기능이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토시아닌이라는 거는 안토시아니딘과 당이 결합된 형태라고 해요. 그래서 안토시아니딘은 총 이제 알려진 것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6가지가 대표인데 이 그 각각의 우리 보통 베리류에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뭐 펠라노코니딘, 시아니딘, 피오니딘, 페추니딘, 델피니딘, 이 말비딘이 종류가 다 다르게 각각의 베리에 담겨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내용은 어려워서 넘어갈래요. 그래서 저 뒤에 설명을 드려볼 거거든요. 이 안토시아닌의 주요 이제 효과들을 보면 우리가 무서워하는 치매도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우리의 중요한 장기들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그리고 항당뇨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항암 작용, 항산화 작용, 그 다음에 소염 및 살균 작용, 시력 보호, 노화 방지들을 하는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아로니아 드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안토시아닌 함량이 아로니아가 제일 많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안토시아닌 함량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 안토시아닌의 종류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아까 그 6가지 있었잖아요. 뭐 델피니딘이랑 뭐 시아니딘이랑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찾은 표에서 뭐였냐면 빌베리, 우리 메타에 들어가는 빌베리라는 게 이 안토시아닌의 종류가 가장 골고루 들어있어요. 근데 초크베리 보이시죠? 초크베리가 아로니아거든요. 아로니아의 영문명인데 여기에는 어떤 것만 들어있냐면 시아니딘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결코 좋은 종류의 뭐지? 안토시아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6개의 안토시아니딘이 종류별로 들어있는데 결국에 빌베리, 블랙커런트, 블랙라이스를 최적의 비율을 찾았다는 것은 그 아까 6가지의 안토시아니딘이 최적의 비율로 들어있다는 거기 때문에 아로니아 따위와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거에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자주 듣는 얘기죠. 야, 새롬아, 좋은 건 알겠어. 마이크로바이오모 난리네. 좋은 건 알겠는데 언니 형편에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아. 얘기하시는 분들 꼭 계세요. 근데 저는 이거는 결국에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보험 상품 들으셨죠? 보험 안 드신 분 계세요? 그리고 혜미 사장님 보험 업무 하시죠? 그쵸. 저는 근데 보험을 든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저는 결국에 내가 아플 거를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저는 보험을 안 들었어요, 참고로. 보험을 안 들고 나는 건강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좀 더 투자하자. 그런 위주예요. 결국에는 내 삶이 있고, 그렇다면 아플 것을 예상하는지, 건강한 삶을 예상하는지 방향이 갈라지는데,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나 아플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 돈을 보험으로 들어야겠어. 라고 하는 건데, 저는 결국에는 건강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 지금 평균 보험료를 보시면 연령대별로 금액대가 상당히 높아요. 30만 원대, 40만 원대 이상의 보험료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걸들을 조금만 인식을 전환시키면 나를 위한 건강의 투자 비용으로 절대 비싸지 않은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험료, 그걸 쓰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 보험료라는 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십만 원 단위로 쓰는데 메타? 나의 건강을 완벽한 예방을 해주는데 14만 4천 원이라는 돈이 결코 비싼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저희는 결국에는 메타 먹는 사람 말고 메타로 사업할 사람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채로마 나는 좋은 건 알겠어. 정말 좋은 건 알겠으니까 나한테 사업하라는 얘기는 하지 말고 나 그냥 이거 메타 먹기만 할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저는 이 표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2019년이에요. 아마 오피스텔 가격이 더 올랐겠죠? 근데 오피스텔 서울에 있는 월 100만 원의 오피스텔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3억짜리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3억으로 오피스텔 구매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저 못하거든요. 근데 저희에게는 지금 메타 10개, 그러니까 티알라인 T로 몸을 바꾸고 메타 50개, 메타 10개 쿠폰을 확장을 획득을 한 다음에 그걸로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면 결국에는 어떤 의미이냐, 서울에 있는 3억의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것과 저는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나의 장기적인 인생 플랜을 위해서 또 하나의 대안이 있다면 이거를 그냥 나는 못하는 일이야 라고 치부를 할 게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뉴스스킨 비즈니스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사실 이 LTO나 이런 것처럼 뉴스킨 비즈니스를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아직 LTO를 많이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 메타로 언니 사업 어렵지 않아. 온라인 월세 언니 3억 없잖아. 3억으로 100만 원 수익 얻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면 나랑 메타로 온라인 월세 벌어보자 라고 강력하게 전달드리는 것도 진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시죠. 아마 지금 의식의 흐름이 우리의 사업 초기와 똑같이 흘러가지 않아요? 우리 박장군, 박진희 사장님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랬었거든요. 머리로는 진짜 이게 좋은 사업인 거, 나의 뭔가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꿈틀꿈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럴 때 바로 다시 현실 점검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은행, 이런 KB금융지주, 우리의 장기적인 노후 경제 플랜을 책임지는 각종 전문 기관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노후에서 가장 무서운 게, 후회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노후 자금이 충분하냐고 물었을 때, 대다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찾는 방법들이 어떤 거죠? 예전 같으면 치킨집을 창업을 하고 저도 그래서 김밥집을 바르다김 선생을 창업을 하고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짚고 계신 선주 사장님도 지금 자영업자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상공인의 창업 비용이 평균적으로 드는 비용이 7,257만 원이라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더 들어요. 저 바르다 김 선생 창업할 때 거의 3억 들었었거든요. 음, 3억 들었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과연 3억을 들여서 내가 평생 성공할 것 같냐? 절대 아니잖아요. 요즘에 저희 제니스 상가에 상가 단체 카톡이 있어요. 근데 근 1개월 동안 저 정리합니다. 오늘이 영업 마지막 날입니다. 라는 카톡이 진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3억을 들였다고 해서 장밋빛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나에게 좋은 직업이 주어지는 게 아닌 것만큼 3억이라는 큰 돈을 들였으니까 나는 분명 이거 인생 책임져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헛된 희망은 절대적으로 버리셔야 돼요. 7,200만 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인생을 건 큰 돈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이 1년 안에 폐업할 수 있는 비율이 정말 높다는 얘기죠. 그렇게 따졌을 때, 아이고, 그렇게 따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게 나으세요? 8천만 원의 창업 비용을 들여서 매달 고정 비용이 또 들어가야 돼요. 임대료도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코로나 같은 대외적인 외부 환경들도 있어요. 제 김밥집 얘기 한번 적나라하게 드려볼까요? 코로나 4단계 때문에 매출 타격이 있었어요. 저희는 지단도 직접 만들고 우엉도 직접 만들고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김밥집에 식중독 사태가 터졌잖아요. 여기 수도권 지역에서. 그러고 나서 오늘 80% 매출이 2주 동안 줄었어요.
100만 원이 나오던 매출이 지금 20만 원 나오고 있어요. 인건비도 안 나와요, 지금. 근데 이게 저의 의지나 저의 능력 때문일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자영업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나의 뭔가 의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져봤을 때 메타의 창업 기회는 어떨까요? 내가 8천만 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창업을 했다고 매달 고정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나는 330만 원으로 예뻐지고 건강해지는 노력을 택했고 고정 비용이 아니라 내가 늘 쓰는 애니웨이 머니를 그냥 뉴스킨과 파마넥스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고정 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나에게는 이 8천만 원의 창업 비용의 끝점은 뭐예요? 저는 자영업자의 끝점을 확인을 하고 나서 제가 바로 뉴스킨에 뛰어들었는데 자영업자의 끝점은 사실 폐업이에요. 폐업. 내가 이거를 가업처럼 내 이준이라는 내 아이한테 물려줄 생각은 0%도 없고 마이너스 퍼센트거든요, 정말. 근데 뉴스킨이라는 거는 이렇게 창업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 이런 고정 비용이나 그런 것도 없는데 게다가 내가 서울에 3억 원짜리 오피스텔이 있는 월세 소득을 안겨준다고 했을 때 이걸로 저는 이야기가 완벽하게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 그 누군가의 가상의 언니 있잖아요. 우리가 이 얘기를 전달해야 될 언니. 언니, 정말 그냥 강력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언니 사실 메타 지금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안토시아닌 마이크로바이옴 진짜 저는 중요한 것보다 이 메타를 전달할 때 중요한 거는 현실 점검인 것 같거든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느끼는 바가 많았어서. 그래서 최근에 우리의 지금 이렇게 좋은 사업 기회를 나만 안고 있을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도 사실 뉴스키너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 눈치 보면서 그냥 찔끔찔끔 전달할 게 아니라 언니 진짜 나랑 같이 인생 바꿀 수 있으니까 진짜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라고 사명감 있게 전달을 하는 게 오늘 나아가서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렇게 한번 메타를 뽀개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 최고, 최고.